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다행히도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중국은 125%, 중국을 제외한 75개국, 지금 협의하겠다고 한 75개국 관련돼서는 보편 관세 15%에 나머지 이제 그 항목별이나 국가별 그거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12% 폭등하고 있고 9% 정도, 엔비디아가 18% 상승하고 있고 테슬라가 21% 상승하면서 폭락 가까이 미장, 국장 뭐 다 박살 났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관세 나오는 거 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밤새서 그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당분간 90일간 중국을 빼고는 유예를 했으니까 조금은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초입 단계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언제든 폭락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대비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 펀더멘탈 공부를 진짜 탄탄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아마 또 주식 투자 정말 어렵구나, 멘탈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을 꼭 투자자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느낀 거는 그 빠질 때 버티는 기업들은 크게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메가 트렌드 산업에 있어야 되고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도 훨씬 더 잘 버텼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은 미용 의료 쪽을 준비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올리든 하나 엔진을 올리든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주식 투자 2차 전지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업종, 꼭 필요한 기업들만 엄선해서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은데 관세에 대한 모멘텀도 자유롭고 실적을 갱신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K 에스테틱이 글로벌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실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는 APR을 준비했는데요. 미용 의료와 화장품이 결합된 회사입니다. 미용 의료 쪽에서도 40% 가까운 성장이 나오고요. 화장품 쪽에서도 메디큐브란 브랜드가 50% 가까운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매출 사상 최대 APR, 목표가 상향, 주가 급락 실적 영향 없을 것. 이게 사실은 주가 급락이 루머였거든요. 홈 디바이스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주가 하락, 성장률 둔화 우려, 트럼프 관세 속에 웃는 화장품 중 K뷰티는 훨훨 날고 있다. 화장품과 미용 의료 쪽 모두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새로운 시장 아프리카까지 확장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화장품을 유통하는 실리콘2라든지 화장품을 뒤에서 위탁 생산하는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ODM 업체들까지 다 잘 되고 있고요. 피부 미용 구글 트렌드를 보면 기업 시총이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의 리주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건 최근에 애경 산업이 매물로 나오면서 K뷰티 시장의 탑티어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다음으로 APR이 3등까지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한국 의료에 꽂힌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또 역으로 자기네들 자국으로 돌아가서 피부 미용 시술이 더 확장성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4월 9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코스닥이 마이너스 6%인 반면에 미용 의료 쪽은 평균 5%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점 마이너스 49%인데 2025년도 들어서 23%대 상승률, 파마 리서치도 22% 상승, 그러니까 20%대 상당히 견조하고요. 휴젤도 19%대 상승률. 휴젤부터 APR까지는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20% 초반대밖에 안 됩니다. 과테이라든지 디오라든지 아이센스, 뷰웍스 이런 것 때문에 평균값이 49%로 올라갔고요. 휴젤, APR, 파마 리서치, 클래시스 다 공부해야 되고 다 반드시 봐야 될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한 8조 정도에서 2030년까지 348억 달러, 50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연평균 꾸준히 3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규모는 6조에서 50조니까 8배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APR은 4분기 때 스킨케어 쪽에 기초 쪽에서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때 1위를 차지하고 미국에서 연평균 매출 성장이 100%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올해 미국 매출을 500억대 보는 데가 있고요.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700억대까지 보는 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돈키호테 매장이 일본에서 지금 연에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열렸다면 연말까지는 3000개 매장까지 오프라인 확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연평균 35%의 성장을 예상하고요. 나머지 또 기타 동남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300% 넘는 유럽에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5%의 매출 감소를 예상을 하고요. 뷰티 디바이스는 부스터 프로란 제품명으로 판매 고가가 전년 대비 40에서 45%씩 미용 의료기기가 부스터 프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APR이 마케팅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고 아주 트렌디하게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아마존 온라인을 공략해서 큰 폭의 성공을 기록했고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스프링데이에서 계속 높은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의 부작용 때문에 주가 급락했지만 실적 영향과 무관하다는 레포트가 나왔고 K뷰티 단일 브랜드의 매출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연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고객한테 미용 의료기기를 끌어들이고 미용 의료기기 고객한테 화장품을 끌어들이는 1+1 개념으로 상당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유리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참고했고 많이 커버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미국 매출이 올해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2,500이고요. 많게 보는 데는 2,800억까지 봅니다. 내년에는 3,000억을 넘을 것 같고요. 30% 미국에서 성장을 예상합니다. 일본이 올해 700억대 매출을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일본도 1,000억대 매출 사이즈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만 300억대 매출, 내년에도 300억대 매출에서 정체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럽, 중동까지 동남아시아 이 기타 지역에서 올해 1,600억대에서 내년에 한 1,800억대까지 매출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뷰티 디바이스,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올해 40% 가까이 성장한 4,300억대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5,000억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올해 40% 성장하고 내년에도 20% 넘는 성장을 예상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은 올해 40%에서 50% 가까이 성장하고요. 매출 단에서는 한 4,800억대에서 5,000억까지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20% 넘게 성장한 6,000억대 화장품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메디큐브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APR이 계속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증명하는 기업은 확실히 투자하기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인 부스터 프로 대부분 분기 최대 실적을 각 국가별로 또는 B2C가 아니라 B2B까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규로 미니라는 브랜드가 국내 침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터 프로를 포함해서 미용 의료기기 판매량이 분기에만 50만 대를 초과해서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에 판매하는 총 미용 의료기기 대수는 250만 대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150%씩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이 180% 성장, 기타 국가가 300% 넘는 성장, 일본이 50에서 80% 성장, 중국이
한 자릿수 성장을 예상하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미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켰습니다. 사실은 아마존 잘 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0%까지 올라왔는데 성장률로 틱톡샵에서는 더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요. 일본은 아까 보수적으로 70% 보는 데도 있는데 좋게 보는 데는 100%까지 분기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실적 갱신이 역직구 플랫폼을 통했다면 이제는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 돈키호테 연에 3,000개씩 확대하면서 오프라인이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B2B는 연에 800%씩 성장하고 있고요. B2B가 아마 올해 매출은 450억에서 500억대까지 매출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인지도가 확대되는 게 유럽이나 중동 국가로 선순환되면서 북미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럽과 중동 등 다양한 수출 국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화장품 메디큐브는 인지도가 확산되면서 아마존바를 통해서 틱톡과 인스타그램 핫한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을 했고 디바이스 사용자들한테 친숙하게 화장품과 결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서 국가별 침투율도 올라가고 인당 구매액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P와 Q가 모두 확장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디바이스 신제품이 출시되고요. 글로벌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미용 의료기기 쪽도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오늘 국장 빠지는데 굉장히 잘 버티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PR 같은 경우.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를 빼고 휴젤도 다 1%대로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국장이 5% 빠질 때도 미용 의료기기는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또 기타 지역이 홍콩이 내년 기준으로 매출이 8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기초를 중시하는 제품으로 제조가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APR의 브랜드 플러스 K뷰티의 브랜드들이 가성비와 가격 경쟁력, 품질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APR의 멀티플은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하면 13배까지 떨어집니다. 미용 의료기기 평균 정도보다 10% 정도 내년 기준으로 10%가 아니죠. 한 5% 정도 할증받는 수준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디바이스 쪽, 미용 의료기기 쪽 멀티플 적용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화장품의 멀티플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장품 쪽에서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용 의료 디바이스는 3개 이상의 신규 디바이스가 나오고 연에 250만 대 이상의 판매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유럽 때문에 B2B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3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매출 사이즈가 미국 내에서 비중으로 작년 4분기 60%라고 말씀드렸고 B2B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채널 진입, B2B 채널 이제 초입 단계라 악성 재고도 없다. B2B는 판관비 부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채널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 B2B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OP 마진도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화장품이 해외 수출하는 사이즈만 올해 3,600억에서 3,800억, 내년에 4,800억에서 5,000억
해외 화장품 수출만 2027년 기준으로는 6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디바이스는 올해는 3천억 사이즈, 내년에 한 4천억 사이즈, 내후년에는 4,600에서 4,8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계속 개선돼서 올해 17%까지 좋아지고요. 내년에 18%, 2027년에는 20%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제로모공 패드만 히트 제품이 아니라 PDRN, 앰플, 클렌징 오일, 마스크팩, 다양한 아마존 채널 내에서 상품군들이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부스터 프로 미용 의료기기까지 같이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B2B는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포함해서 90개국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일본은 Q10 온라인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돈키호테 채널을 본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잡고 있다. 스킨케어 세부 카테고리 6개가 이미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스프링데이 때 50에 진입을 했고요. 제로모공 패드 말고 이제는 PDRN과 딥비타 C라인 신규 성장 동력을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신규 B2B 채널에 들어가는데 고마진의 소비재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높은 마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 지역 중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매출 폭증으로 기타 국가들 합산 매출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쪽에서는 연평균 40% 성장을 보고 있고 화장품은 50에서 55%의 성장이 최소한 2026년 내년까지는 볼 거라고 보고요. 현재 APR도 일단은 화장품 쪽이 압도적인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홈 뷰티는 이제 시장 개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이 홈 디바이스 쪽 APR이 꾸준히 빠른 제품 확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디바이스와 화장품이 통합된 시너지 효과로 화장품을 먼저 구매한 고객이 디바이스 구매까지 확장 전환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구매한 사람이 디바이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의 인지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어서 구글 트래픽에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까지 1+1 개념으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통한 추가 성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DRN, 제가 파마리서치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는데 파마리서치가 압도적 국내 탑티 PDRN을 이용한 화장품 미용의료 기업이죠. PN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요거를 내재화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제조 원가를 10% 중반 수준으로 제조 원가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가율이나 판관비가 꾸준히 아주 소폭이지만 떨어지면서 계속 영업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 2공장만 해도 연 1조 캡하고요. 작년 기준 해외 비중이 55%였다면 올해는 60%대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부스터 프로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기술로 화장품의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고주파 기반 또는 초음파 방식의 하이포커스 전문 에스테틱 샵이나 병원에서 쓰는 이 전문 미용 의료기기를 가정용으로 구현한 신제품으로 국내 미용 의료기기 홈 디바이스 쪽에 탑티어입니다. 국내 점유율 30%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만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부스터 프로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마존 뷰티 디바이스 쪽에 1위를 기록했고요. 메디큐브 화장품은 다양한 스킨케어 라인,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AGR 브랜드와 연계해서 연평균 최소 3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메디큐브 화장품은 아마존의 토너 패드 쪽에서 1등과 3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바디케어나 에이지케어, 노화 방지,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품 판매 수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시장에 유연하게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 유튜브에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소비 시장에 패스트 무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가 소각을 이미 900억에 투입을 했고요. 선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2월 27일에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연결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을 내년까지 25%,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 배당 또는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DRN이나 PN은 바로 연어과 어류의 생식세포, 정소 기반으로 개발된 조직을 재생하는 촉진제고요. 연평균 43%씩 성장해서 2029년도면 2억 8,632만 달러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킨 부스터를 넘어서 의료용 디바이스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스킨케어 탑10 여기에 메디큐브가 1위부터 1위, 5위, 15위, 38위, 45위, 46위, 90위 6개 제품이 5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의료 방문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의료 관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순위는 안 나왔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온라인 몰에서도 지금 AR 제품이 다양한 제품들이 순위권에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 일본, 미국, 홍콩, 중국을 뺀 홍콩과 일본, 미국, B2B 모두 평균 성장이 50% 넘는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판관비나 원가율이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에 주요 납품하는 거고요. 제로모공 패드 요거는 1등을 차지했고요. 그 외에 AGR 부스터 프로 요것도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용 의료기 1등을 차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20%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하나 다 이걸 체크해 봤습니다. 레포트 목표가를 봤더니 최근에 나온 거는 전부 다올 하나 다 9만 원대입니다. 평균 가격이 86,667원이고 4월 9일 종가로만 봐도 괴리율이 37%나 됩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메디큐브가 꾸준히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북미 매출 성장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가장 엄청나게 빠른, 매출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용 의료 쪽 밸류에이션은 25년도 올해는 15배, 내년엔 12.2배 정도 수준이고요. APR이 올해 16배 정도 수준이고요. 주가가 좀 빠져서 내년에 13배 정도 수준이니까 평균값보다 한 자릿수 정도 할증된 상황이다. 뭐 엄청나게 비싼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보면 APR이 올해도 30%대 매출 성장, 영업이익은 40%대 성장을 보고요. 내년에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2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내년까지도 27년까지도 역대급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매출은 9,500억에서 1조 사이즈, 올해 드디어 매출 1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사이즈는 1,600억에서 1,75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조 2천억대 매출에 영업이익 2천억을 찍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을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AP 1월 1일부터 누적적으로는 외국인이 742억, 기관이 513억, 외국인 기관 합산 1,300억 정도가 누적 순매수 중입니다. 최근에 다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게 장기성 물량인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요건 일봉 차트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 박스권이다.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여기도 관세와 소위 말하는 미용 의료기기 부작용, 일종의 소문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사실 이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었고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또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양쪽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빠지기보다는 상방으로 방향성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가격 조정의 형태를 한번 겪었다. 위로든 아래로든 다시 방향성을 볼 텐데 일단은 이 가격대 지금 과거에 크게 상승한 가격대 딱 그 라인에 있습니다. 이 가격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63,000원대가 깨지면 54,000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은 큰 틀에서 보면 월봉도 이 가격대와 이 바닥권 가격대에 가깝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월봉으로 봐도 나쁘진 않은 가격대다. APR은 새롭게 발견한 미용 의료기업인데 파마 리서치나 휴젤에 전혀 꿀리지 않는다. 첫 번째는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100% 가까운 성장이 나오고 있고 마케팅을 잘해서 인스타, 틱톡, 유튜브, 구글 잘 트렌드를 잡아서 마케팅력으로 최근에 제품 간의 차별화가 안 일어나는 부분을 제품 간의 차별화를
잘 이뤄냈다. 아마존에서 이미 상당한 브랜드력과 제품력을 증명을 했다. 중동과 유럽, 심지어 기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시아 국가가 미국 정도의 매출 사이즈까지 올라올 정도로 글로벌 국가 90개국 이상의 확장성을 이루고 있다. 계속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을 내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성장, 화장품 쪽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다. 해외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진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마진이 27년 기준으로는 20%대까지 매출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주주환원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주환원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계속 역대급을 찍는데 주가 상승보다 매출과 이익의 실적 개선 속도가 더 가파르다.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화장품과 미용 의료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될 탑티어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힘든 시기에 관심 부탁드리고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이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